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많은 요즘, 관객들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휴식 같은 영화를 선물하고 싶다. 어느 영화 감독의 말입니다.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 만들어 먹으며 사계절을 지내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곧 150만 명의 관객들에게 휴식 같은 영화가 되었는데요. 당신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기분 좋은 휴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 식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식탁 패밀리들. 저는 DJ 백희. DJ 도우. DJ 윤슬입니다. 깨알 박수. 오늘 식탁에 올릴 영화는 청취자분들이 요청해주신 영화입니다. 바로 타짜 시리즈인데요. 2006년 첫 편이 나온 후 2019년에 3편이 나오기까지 약 1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3편의 영화를 한 번에 낱낱이 파볼 텐데요. 오늘 어떤 코너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각 편에 대한 영화 식탁 멤버들의 리뷰 뒤에 세 편의 영화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띵작 대 띵작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지금 두 분은 시험 기간이셔서 되게 눈물을 힘들지. 뽑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기범 씨도 네, 저는 어제 첫 시험을 봐가지고 벌써 네. 치셨어요? 과목이 교수님이 빨리 치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잘- 아프네요. 안 물어보는 걸로. 죄송합니다.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윤슬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이다 보니까 되게 무슨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몸이 축나고 있어요. 술도 너무 마셔가지고 아, 그게 주 원인이 아닐까. 간이 좀 힘들어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1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대학보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돈이 우선인 청년 고니는 어느 날 가구 공장 한켠에서 박무석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된다. 하지만 고니는 그 판에서 3년 동안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날리고 만다. 그것이 전문 도박꾼 타짜들이 짜고 친 판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한 고니는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우연인 듯 필연처럼 전설의 타짜 평경장을 만난다. 그리고 잃었던 돈의 5배를 따면 화투를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싸움을 위해 동행길에 오른다. 2006년 개봉한 타짜1은 수많은 명대사를 남기고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들 타짜1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화가 준비하면서 본 거 포함해서 3-4번째 보는 거였거든요. 너무 많이 보셨네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또 다른 영화들보다 1시간 정도 더 길잖아요.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인상적인 장면도 참 많았고 언어 유희 같은 명대사들도 되게 주옥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조 씨는 네. 죄송합니다. 아, 저는 타짜1이 1, 2, 3 시리즈 중에 몰입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되게 타짜1에서 도는 유명한 부금이랑 이거 어떻게 하지? 삐리리? 뭐라 하죠? 하여튼 그 부금. 그쵸, 그 부금 다들 그 부금.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안 불러드려도 그 부금과 뭐 묻고 더블로 가! 이러면서 이런 장면? 사쿠라요? 이런 게 되게 진지한 장면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백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타짜 1은 원래 안 봤었어요. 그
SNS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막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그런 명대사들 나오는 짧은 영상들로만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그 대사가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 대사가 나오네? 여기서 이 장면이 나오네? 그런 거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엄청 쏠쏠했죠. 또 이번 타짜 1에서는 배우분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배우님들께서 대거 출연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봤어요.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 피는 걸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김혜수 배우님께서 이렇게 새빨간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막 담배를 피시는 게 왜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욕도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맞아요. 너무 네, 예쁘셨어요. 잘 정말.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조폭 건달 같은 남자들 사이에 있어도 전혀 카리스마가 뒤지지 않으시잖아요. 아 진짜 반해버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실 리는 없지만 사랑합니다. 도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윤수일 씨 말씀처럼 김혜수 배우님, 유해진 배우님을 포함한 모든 배우님들의 연기가 너무 탄탄했어서 그래서 더 몰입도가 좋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윤수 씨가 말씀하신 그 장면 있잖아요. 고니를 아냐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고니는 제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예요. 이러는데 너무 예뻐요. 그것도 아시죠? 그거 예림이 하면서 쫓아가는데 사장님은 5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이러는데 예림이 이렇게 쫓아가면은 딱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딱 맞으면서 아니요 제가 나빴어요 이런데 같은 여자라도 이게 나를 속이고 꼬시는 걸 알면서도 넘어가겠더라고요. 아 근데 저 금방 도우 씨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그 장면이 웃긴데 너무 예쁘셔서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좋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영화가 2006년에 개봉을 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누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낯선 자를 조심해라.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되게 갑자기 영화를 잘 보다가 싸이월드 보는 느낌 들고 인소를 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감성을 제가 이제 그 나이대가 아니니까 물론 그 나이대 분들은 잘 느끼셨겠지만 저는 약간 부담감이 확 오고 오글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영화만의 시대의 그 배경을 나타내는 그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감성. 목숨을 건 뭔가- 마지막 승부 이런 거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멋있는데 저는 조금 오글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배우님 얘기를 하자면은 그 조승우 배우님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제 거의 처음 알게 된 게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알게 됐는데 저 살짝 그 드라마에 나온 역할을 하고 타짜에서 나온 역할하고 좀 다르긴 해도 역시 멋있더라고요. 그 포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경장 역을 맡으신 우리 백윤식 배우님 역시 이복 사투리를 너무 막 표정의 변화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뱉어가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포스가 이게 사부님인가? 사부! 그런 포스를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2편 신의 손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은 고향을 떠나 서울 강남의 하우스에서 타짜로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우연히 고니의 파트너였던 고광렬을 만난다. 고광렬과 함께 전국을 유랑하던 대길은 절대악의 사채업자 장동식은 물론 전설의 타짜 아기까지 타짜들과 목숨줄이 오가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타짜 2. 저는 1편보다는 좀 훨씬 별로였고 3편보다는 나았어요. 사실 이제 저는 순서대로 봤는데 2편 신의 손을 보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봤는데 이제 원아이드 잭 3편을 보고 재평가를 했습니다. 1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재밌었어요.
막 함대길이 허미나를 찾아가서 헛소리하는 장면 아, 있잖아요. 너무 싫어 그 장면.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진짜 딱 킬링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웃긴데, 그러니까 실속 없이 막 허세 부리고 멋있는 척만 하면 좀 가짱고 짜증났을 것 같은데, 막 로봇처럼 말하는 것부터 해서 또 여자 관계 복잡할 것 같이 훤칠하게 생겼는데, 또 나름 순정파에 약간 찌질미까지 맞아, 더해서 찌질미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캐스팅으로 1편 흉내를 내려고 애를 썼으면 완전 망작이 됐을 것 맞아요.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딱 노선을 튼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우 씨는 어때요? 저는 방금 윤슬 씨 말씀 들으면서 한 생각이 아 이게 은근 보는 순서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윤슬 씨는 1, 2, 3 순서대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2, 1, 3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짜 2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하다 의견이. 근데 다만 주인공 대길이가 아기를 이기는 방법이 1이랑 똑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그거를 보기 전이었잖아요. 1을 보기 전이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예상한 반전이었지만 그 반전도 되게 재밌고 봤고 1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화의 배경이 잘 이해되고 1처럼 이렇게 억지스러운 전개가 없어서 잘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확실히 1편을 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 대길의 연기가 좀 저는 그 1편에 나왔던 그 조승우 배우님처럼 살짝 차분한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대길이는 너무 천진난만하고 붕 떠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보기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귀가 영화 후반부에 또 등장하잖아요. 1편에 이어서. 그리고 그 아귀가 1편에는 막 화장실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막 뭐 너 그 손가락 못 자른다. 아 맞아 손가락 자를 때 네. 등장을 했었죠. 그 포스가 뭔가 2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 뭔가 영화 자체 분위기가 너무 붕 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뭔가 남성미, 야성미 그런 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2편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말에 되게 공감을 가는 게 1만큼 배우님들의 연기가 정말 탄탄하고 캐릭터들이 무게가 있고 그런 게 2, 3에서는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캐릭터가 가볍고 붕 떠있고 저는 타짜 3에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거든요. 다음은 3편 원아이드 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설적인 타짜 짝기의 아들이자 고시생인 일출은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만 포커판에서는 날고 기는 실력자다. 포커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마돈나의 묘한 매력에 빠져든 일출은 그녀의 곁을 지키는 이상무에게 속아 포커의 쓴맛을 제대로 배운다. 돈도 잃고 자존심까지 무너진 채 벼랑 끝에 몰린 도일출. 그의 앞에 정체불명의 타짜 액구가 나타난다. 거액이 걸린 거대한 판을 설계한 액구는 전국에서 타짜들을 불러 모은다. 일출을 시작으로 셔플의 제왕 까치, 남다른 연기력의 영미, 숨은 고수 권원장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원아이드 잭 팀으로 모인 이들. 인생을 바꿀 새로운 판에 뛰어든다. 자,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방금 생각을 한 건데 왜 줄거리 설명할 때 다 돈을 잃고 다 벼랑 끝에 몰리고 이래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요. 저는 아까 타짜2 말씀드릴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많이 아쉬웠어요. 제일 1, 2, 3 중에 제일 아쉬운 편? 왜냐하면 도일출의 연기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주인공의 연기가 어느 정도 무게도 잡혀있고 이래서 좋았지만 공사를 치는 4명의 동료들 있잖아요. 까치랑 윤영미랑 권원장이랑 액구 이런 동료들이랑 악역들의 역할이 이전 시즌들보다 너무 무게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특히 윤영미랑 까치의 첫 대면에서 둘이 계속 어색하게 윙크를 하는데 자꾸 막 윙크 할 때도 그때마다 소름이 이렇게 돋으면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등장인물들이 겉멋만 있고 스토리에서 붕 떠 있는 듯한 액션씬도 원투에 비해서 되게 약간 부족하기도 했고 이거 뭐라 하죠? 이거 타격감. 타격감 맞아요. 타격감이 없기도 하고 쫀득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아쉬웠지만 그래도 셋 중에 스토리는 가장 자연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윤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배우들 캐스팅이 2편보다 좀 낫잖아요. 이제 뭐 충무로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언급되는 박정민 배우님도 나오시고 유승만 배우님께서 오랜만에 영화 출연하시고 뭐 권혜우 배우님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제일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어요. 진짜. 저는 사실 마이너한 영화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 영화는 언제 끝나나 하면서 참고 봤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요리할 때 고급 재료를 쓰긴 썼는데 레시피도 플레이팅도 좀 엉망인 느낌? 재료가 좀 아까웠어요. 캐비어를 컵라면에 넣은 그런 느낌. 너무 아까워. 맞죠? 또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좀 매번 불편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했고 또 개연성이 너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지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또 19금 단 김에 자극적인 요소 하나 더 넣어서 관객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자. 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별로였어요. 저도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1, 2, 3에서 그게 다 그런 식이어서 아쉬웠죠, 많이. 저는 정말 간만에 본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간만에 본 최악의 네. 영화. 저는 진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스토리를 써도 이 정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어요. 정말 그 스토리 진행이 예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랑 서천 할아버지랑 도일출이랑 손잡았던 거 딱 그것만 공사를 치죠. 네. 그것만 제외하고는 그 전의 이야기들이 다 예상이 가는 너무 뻔한 스토리 전개여서 설마 1, 2에도 했는데 3에도 이렇게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연기 되게 잘하시는 배우님들 모아놓고 왜 이런 스토리를 썼는지 너무 아쉬웠고요. 맞아요. 그리고 타짜라는 이름을 붙이기 아까운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타짜 말고 그냥 포커왕 그냥 이런 포커킹. 그냥 그런 타짜를 이름을 빼고 봤으면 오히려 기대 안 하고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짜라는 이름을 붙이고 막 홍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들 타짜 1, 2, 3 시리즈 전부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나 명대사 있으신가요? 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타짜 1에서 후반부 요트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승우가 돈더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르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안 돼! 하면서 약간 진짜 다 잃은 사람처럼 김혜수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불 끄는 장면이 원래 대본에 있었던 장면이 아니래요. 그 당시 입고 계시던 흰 옷이 협찬받은 옷이었고 상당히 비싼 가격대의 옷이었는데 그게 불에 그을리자 김혜수 배우님께서 정말 쿨하시게 내가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멋지시다. 진짜 멋지죠. 그리고 또 막 그 총을 막 들고 뭐 걔한테 이렇게 순화해서 걔한테 가는 거야? 가는 건 좋은데 돈은 놓고 가. 이러면서 막 악에 받쳐서 쏠 수 있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되게 절절해서 마음이 아팠고 또 영화 전체를 아울러 생각해봤을 때 그 김혜수 배우님께서 맡은 역할이 처음부터 그런 성향의 여성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레이션 같은 걸 떠올려 봐도 고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박판에서 여지껏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깨달은 건 이제 남자는 결국 변하지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변하기까지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연기를 너무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캐릭터의 인생사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어떤 인생사를 겪어왔길래 저런 행동과 이런 말들을 하고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지 궁금하게까지 만들어버리는 연기력. 맞아요. 너무 캐스팅이 미쳤어요, 이거는. 진짜 김혜수 배우님이 사랑합니다. 아니었으면 못 살렸을 것 같아요. 도우 씨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장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괜찮아.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정마담에게 밑에서 한 장. 아기에게 또 밑에서 한 장. 딱 거기 아기가 딱 잡아가지고 동작 그만.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러면서 첫 판부터 장난질은 맞나요? 대사가 맞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패 깔 때도 사쿠라요? 사쿠라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긴장감 없이 유명해서 알고만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렇게 긴장감 있게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전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거 예림이 오래 가자! 오래 가자.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아. 근데 김혜수 배우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긴 지옥이라면서 각자 맞아요. 알아서 삼는 거라면서 갑자기 얼굴 표정 싹 변하면서 욕하고 뭐 맞아요. 소름이 쫙. 그 연기를 하는 걸 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기승전 김혜수 배우님. 그리고 저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저는 영화 볼 때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고니가 곽철용이랑 운전기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를 둔기로 때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강가로 떨어지잖아요. 긴장감 넘치는 액션씬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보면 지나가는 차는 무슨 죄인가 저런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가 되나 너무 현실 고증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막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추격전 이런 거 하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과일 다 엎어지고 난리 나고 이러는데 약간 집중 안 되고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여기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고니가 이제 길 걸어가면서 깁스하고 있던 걸 손으로 뜯어서 막 길에 버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게 멋있어 보이려고 한 연출 같긴 한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왜 저걸 길에다 버리냐 네가 치워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력이 약간 바사삭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개그 영화 같기도 하고. 자, 고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베키 씨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화투를 이제 섞을 때 그걸 할 때 타짜 원에서 외치는 주문 있잖아요. 이렇게 아수라 발발타 하는 그 주문이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뜻이 있나요, 그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화투판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냥 아수라 발발타는데 중독성이. 네. 이게 뭐가 단어 글자 하나하나의 연결 흐름? 그냥 막 아수라 발발타는 진짜 주문 같고. 맞아요. 뭔가 잘 섞이길 바라는 마음이 섞인 아수라 발발타. 그리고 아수라 처음에 발발타. 이제 편경장이 아수라 발발타 하면서 원하는 이제 패를 탁탁 내려놓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으로 이제 모여서 MT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할 때 이제 하려고요, 저도. 아수라 섞을 때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너 좀 놀았냐? 이런 소리 나올 것 네. 같은데요.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시리즈 1에서만 명장면이 나오는 것 같고 2, 3에서는 명장면이 저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있어요. 3에서 이제 후반부 마지막 도박판에서 승패가 결정된 뒤에 이상무 윤재문 씨께서 맡은 역할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매달려 있잖아요. 그때 마돈나가 드릴을 가지고 다가가서 직접 손을 자르고 그 남아있는 손가락을 발로 팡 하고 차잖아요. 근데 또 이분도 마지막 도박판에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딱 그 하얀 옷과 얼굴에 피가 팍 튀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딱 그렇게 한 뒤에 건장한 사내들 사이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멋진 거예요.
또 그제서야 누군가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박 빚 때문에 팔려와서 그 나이가 되어서야 이상문 손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 앞에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하는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복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딱 해놓고 이게 하는 대사가 꼭 더러운 꼴을 보게 만든다니까 이런 식의 대사였나요? 그게 너무 가슴도 아프고 그 전 장면에서 또 그 악역인 그 사람이 초등학생 여자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오버랩이 되고 속이 은근 시원했던 것 같아요. 잔인했지만 속은 시원했던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타짜 3에. 자, 그럼 저희가 타짜 1부터 타짜 3까지 짧게 각자의 리뷰를 했는데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들 동작 그만! 띵작 대 띵작이냐? 너무 이상해 제가 했는데. 네, 자그마한 소품부터 시대적 배경까지 각 영화를 영화 식탁 멋대로 비교해보는 띵작 대 띵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이 영화들은 모두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 타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4년간 스포츠조선에 연재된 4부작 시리즈 작품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숙한 소재를 비범한 스토리로 확장시키며 수많은 마니아층을 양산해온 허영만 화백의 타짜는 1부 지리산 작두, 2부 신의 손, 3부 원아이드 잭, 4부 벨제부베 노래로 구성되었고 화투부터 포커까지 다양한 종목의 도박에 삶의 희망을 건 타짜들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 시리즈의 러브라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새 영화 모두 러브라인이 어색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차라리 러브라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가 아니기도 하고 한눈에 반했다는 설정으로 급작스러운 전개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 주인공들의 오글거리는 대사랑 행동들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인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짜 1에서는 고니가 자기 때문에 험한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매일 가게에 조폭들이 찾아와서 고생하는 화란한테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사랑 모른다 그랬지? 사랑? 그것도 어차피 다 구라다.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땐 너한테 의리 꼭 지킬게 이러고 있고 완전 인성 그거 아니에요 이거? 타짜2에서는 남자 주인공 함대길이 사람을 찔러버려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딱 한 번 봤던 허미나의 집에 찾아가서 야 너 귀엽다 이러면서 청혼을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심지어 어머니는 아들 걱정해가지고 있는 돈 돈까지 없는 돈 챙겨주면서 주는데. 얼른 도망가 이러시는데 그 야반 와중에 도주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고 그나마 타짜 3에서 주연끼리의 이렇게 마돈나 이렇게 주연끼리의 그게 없었는데 러브라인이 없었는데 대신에 까치가 윤영미한테 자꾸 한 번만 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약간 소름이 돋고 쌓이 흐려지는 러브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타짜 1, 2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관계가 타짜 3의 도이출과 마돈나의 관계처럼 배신을 하거나 서로의 이득을 보기 위해 이용되는 관계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조연 여성들의 이미지는 전편 모두 조금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죠. 수동적이고 성상품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획일화된 이미지가 저는 좀 역겨웠어요. 여성의 특성을 도박판 혹은 소위 말하는 공사, 작업에서 이용하는 점, 또 성적인 부분만 부각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연출도 좀 그랬고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도박 빚 때문에 팔려와서 강간당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도박이라는 소재 특성상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렵겠으나 암시만으로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필수 요소인 것처럼 필요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적나라하게 넣어서 좀 불편했어요. 일부러 자극적인 요소를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을 살짝 받았습니다. 흥행을 위해서 약간 필요 없는 로맨스의 그런 노출들이 아니라 더러운 맞아요. 노출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타짜
3에서는 한씬 말고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잖아. 약간 시대가 변화하다 보니까 1, 2에 비해서는 그런 게 없어서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성상품화 이런 주제를 너무 필연적인 것처럼 윤수 씨 말씀대로 넣으신 것 같아서 보면서 조금 이런 걸 뭐라 하죠? 이 기분을 뭐라 말하지? 불쾌. 찝찝? 맞아요. 그랬어요, 그쵸. 저는.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타짜 1, 3에서는 주인공이 도박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결말이 나고 타짜 2에서는 도박에서 손을 떼는 듯한 결말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두 결말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박을 계속하는 것도 현실성이 있고 주인공이 도박에서 손을 떼는 이유도 영화 내내 잘 설명을 해줘서 둘 다 납득이 가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의 경우는 그냥 딱 명작이다.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재치 있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무겁게 느껴졌고 또 스릴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는 저게 뭐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사쿠라요? 저는 그 함대길 역할이 너무 그래? 약간 솔직히 연기력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로봇같이 말하네? 이러면 약간 피식피식 웃고 아 진짜 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감독은 더블로 가! 감독은 저거 찍을 때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이 편은 좀 미스캐스팅 같아. 주인공. 근데 약간 그 덕분에 그 당시엔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팬들이 많이 보러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노린 거였나요? 맞아요. 작품성보다는 약간 흥행을 흥행을 위해. 위해서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재밌었습니다. 연기력은 솔직히 제가 그랬지만 그 이 특유의 느낌에는 잘 어울려서 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연기력보다는 시나리오, 연출이 굉장히 아쉬웠던 영화입니다. 기범 씨는 어땠어요? 저도 도우 씨 같이 러브라인이 가장 어색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러브라인이 없고 그냥 정말 진지하게 갔으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타짜 1, 2, 3 모두 스토리 라인이 너무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맞아요. 좀 이제 보면서 다른 반전이 있었으면 하면서 하고 봤는데 없어가지고 좀 질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1, 2, 3를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영화 다음에 똑같은 영화 다음에 똑같은 영화 보는 느낌이라 너무 질려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런 스토리죠. 내가 위기에 몰렸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스승님이 나타나고 스승님 갑자기 어떻게 돌아가시고 맞아. 돌아가신 상태에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해서 이제 어떻게든 나의 비상한 머리와 그런 앞에 나왔던 복선들을 가지고 화투를 먹는다든지 그런 복선을 가지고 이제 항상 그런 스토리로 끝이 났죠. 마지막에 절대 악을 물리치고 맞아요. 승리한다. 그 너무 뻔한 살짝 제가 이래서 그 액션 영화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권성징악이 뚜렷하니까.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2편, 3편은 1편의 아류작인 된 느낌이었고 그리고 타짜가 만화 원작이 원래 4부작이라 그랬잖아요. 또 타짜 4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1, 2, 3 스토리가 같고 약간 여성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바에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차라리 1편에서 하고 이제 영화를 안 냈으면은 사람들이 막 2편 달라 2편 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그 느낌을 즐겼으면 어땠을까.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4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시리즈라는 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만약에 타짜 1만 두고 봤을 때 타짜 1은 앞에 전 시리즈가 없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그 작품성을 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타짜 2에서는 타짜 1가 어땠고 타짜 3에서는 타짜 1, 타짜 2에 비해서 어땠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좋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시리즈의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전작을 본 사람들의 그런 걸 해소를 못 시켜주는 그런 여운과
내가 기대했던 만큼 전 시리즈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충족 못 시켜주면 이제 바로 욕을 들어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시리즈 맞아요. 물들은. 제가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게 1편에 나왔던 주인공들이 2편에 나오고 3편에 나오고 뭐 2편의 주인공 2편에 나왔던 사람이 3편에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야기가 이어져가지고 저는 그래서 고니가 2편 3편에 안 나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계시네. 와 근데 유해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고광렬 캐릭터는 너무 정말 생생하고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첫 편에 이제 고니의 친구 동료로 나오다가 2편에서 삽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편을 먼저 봐서 전편에서 나온 줄 몰랐어요. 고광렬이라는 캐릭터가. 근데 전편을 보니까 되게 이 캐릭터가 빠졌으면 2편에서 빠졌으면 되게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단짠단짠 종합별점 세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왜 노래를 부르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은근슬쩍 피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단짠단짠 별점 세트. 와 부끄럽네요. 원래 코너는 베스트 댓글을 읽고 DJ들이 별점과 한 줄 평을 직접 내려보는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베스트 댓글 없이 DJ들이 타짜 시리즈의 총평과 별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우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저는 1편은 3.5점, 2편은 4점, 3편은 3점에서 타짜 시리즈 총 3.5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평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합해서 3.5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화투는 명절에만, 도박도 명절에만 친한 사람들끼리. 이거는 정말 보면서 와 도박이 저렇게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중독성을 너무 잘 표현해서 나도 중독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교수가 아이 병원비로 아. 치료해서 완전 소름. 맞죠? 그거 고니가 불쌍해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도 그 이거 돈으로 다시 다시 도박을 하러 가. 저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맞아. 맞아요. 백희 씨는 몇 점? 저는 타짜 1 4점, 2 2점, 3 1점으로 반씩 까이는 재미가 반씩 반감되는 그런 느낌으로 별점을 줬습니다. 타짜 1은 뭐 타짜 1에서 이제 도박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든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참신한 플러스 재미, 연기력 다 좋았던 것 같고요. 2는 그거의 반절, 딱 절반. 그리고 3는 2의 절반. 점점 이제 타짜 4가 나온다면 이제 0.5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윤술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타짜 1을 굉장히 좋아하고 타짜 3은 손에 꼽을 정도로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같이 묻기가 싫어요. 그래서 타짜 1은 저는 별점 5점. 우와. 희대의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소재로 이런 명작을 만들어낸 것도 좋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딱 느낄 수 있는 영화여서 너무 좋았고요. 타짜 2는 3.5점이요. 형만한 아우 없다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짜 3는 0.5점 드리겠습니다. 배우님들의 흑역사가 될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5점 갑자기 5점에서 0.5까지 10분의 1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혹평을 안 하는데 그쵸, 처음 들어봤어요, 0.5점. 저 부달라 여기 영화식 타면서 윤수 씨의 0.5점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는 비추합니다. 오늘 방송 다들 어떠셨나요? 이렇게 타짜 1, 2, 3를 언제 제가 제 인생에서 몰아볼까 싶은 기회여서 이걸 이렇게 추천해 주신 청자분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어요. 1도 재밌었고 2도 재밌었고 3도 3도 재밌었습니다. 이번 녹화가 마지막 녹화잖아요. 그만큼 되게 뜻깊은 작품들을 한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처음이어서 좀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타짜 1, 2, 3를 함께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네, 아니었으면 3를 안 봤을 것 같아요. 쓰리가 겁나 너 왜 이렇게 말이 험하게 나오지? 너무 까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한 게 오히려 타짜 시리즈여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왜죠? 왜냐면은 타짜는 시리즈가 3개잖아요. 근데 이거 사연 하셨던 분이 만약에 뭐 해리포터 시리즈를 해달라 아니면 뭐 마블 시리즈를 뭐 전부 다.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해주셨으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기회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저희. 네, 오히려 뭐 시리즈가 3개밖에 없었던 게 다행이지 않았나. 저희가 원래 보통 이 영화를 2개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쵸. 2편씩 보잖아요. 근데 처음 3개 하는 거라 좀 긴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오히려 시리즈가 3편이면은 저건 게 아닌가. 살짝 다행이었어요.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원래 저희가 완전 생판 다른 두 작품을 비교를 했었는데 한 주제를 타짜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 3 이렇게 보니까 비교할 것도 되게 많고 말할 거리도 많아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화 예고 들어볼까요? 다음 화에는 시즌 6의 마지막 화, 에필로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는 바로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한 해 동안 관객들을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시즌 6의 새로운 코너 영플리를 패러디한 앵플리, 그리고 흥미진진한 장학 퀴즈 대결과 PD, 작가, DJ들의 마지막 소감까지 영화 식탁 시즌 6의 주역들의 이야기로 알차게 채울 예정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화요일엔 영화 식탁으로 놀러오세요.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민정, 구성 하루, 진행의 DJ 윤슬, 도우 백기였습니다.